26년이었다. 결혼한 지 26년, 51세 직장인 유성진인 나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고 저녁 8시에 돌아와 아내 정화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가정에 충실했다. 아들 하늘이 군에 간 후로는 더욱 조용해진 집에서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내 인생도 살아야지. 몇 달 전부터 정화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아들이 군대에 간 후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 것 같았다.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고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며 온라인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4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응원했다. 26년 동안 가정에만 매달려 살았으니 이제는 본인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정화가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여보, 큰일 났어. 정화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야? 당첨됐어. 제주도 리조트 체험단에. 정화가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축하합니다. 럭셔리 제주도 3박 4일 체험단에 선정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SNS에서 이벤트 신청한 게 당첨된 거야. 5성 리조트에서 3박 4일 무료 숙박이래. 나는 정화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체험단 이벤트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다.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정화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언제 가는 건데? 다음 주 목요일부터야.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정화가 잠시 머뭇거렸다. 부부 동반이 아니라 개인 참가만 가능하대. 여성 체험단이라서. 나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어차피 회사 일도 바쁜 시기였고 정화 혼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각자 여행을 간 적은 거의 없었으니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다. 그럼 잘 됐네. 혼자서 편히 다녀와. 정말 괜찮아? 미안해서 어떡해. 뭐가 미안해. 당신이 즐겁게 다녀오면 되지. 그날 밤 정화는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가방에 넣고 화장품도 새로 구입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출발 당일 아침, 나는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해서 정화와 함께 공항에 가지 못했다. 혼자 괜찮겠어? 걱정 마. 택시 타고 갈게. 그럼 잘 다녀와. 연락 자주 해. 응.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정화는 평소보다 화사한 옷차림에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나갔다. 26년 만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 그런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정화에게서 연락이 왔다.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문자였다. 숙소도 정말 좋고 다른 체험단분들도 친절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저녁 하늘이가 휴가를 나와 집에 왔다. 25살 아들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든든했다. 아빠, 엄마는? 제주도 여행 갔어. 체험단 당첨돼서. 아, 맞다. 엄마가 SNS에 계속 올리던데요. 하늘이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보세요. 진짜 좋은 곳 같던데요. 나는 하늘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정화가 올린 제주도 사진들이 보였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수영장, 럭셔리한 호텔 로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정말 5성급 리조트다운 모습이었다. 엄마 기분 좋아 보이네. 하늘이의 말에 나도 미소가 지어졌다. 정화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하늘이가 사진들을 계속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아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 사진 봐요. 여기 그림자 있는데 엄마 혼자 갔다고 하셨죠? 하늘이가 가리킨 사진을 자세히 봤다. 정화가 수영장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다. 그런데 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보니 정화 말고도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다. 체험단 다른 분이 찍어준 거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가 말끝을 흐렸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아빠, 체험단이면 단체 사진도 있을 텐데 엄마가 혼자 찍은 사진만 있는 게 좀. 하늘이의 지적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했다. 보통 체험단이라면 참가자들끼리 함께 찍은 사진도 있을 법한데 정화 SNS에는 혼자 찍은 사진들만 올라와 있었다. 뭐 다른 분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26년 동안 정화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작은 일로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하늘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림자,
단체 사진의 부재, 그리고 갑작스러운 당첨, 별것 아닌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정화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하지만 어젯밤 하늘이가 지적한 그림자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시간에 혼자 정화의 SNS를 다시 들여다봤다. 하늘이 말대로 뭔가 이상했다. 체험단이라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모두 정화 혼자 찍은 셀카나 음식 사진뿐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커피 사진이었다. 카페 테이블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있는 사진이었다. 정화 혼자라면 굳이 2잔을 주문할 이유가 없었다. 체험단 분과 함께 마셨어요. 정화가 단댓글이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2잔 중 하나는 명백히 남성용 시계가 테이블 모서리에 걸쳐져 있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계였다. 오후에 동료 정혜진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정혜진은 예전에 여행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이벤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혜진아, 요즘 SNS 체험단 이벤트 많이 하나? 하기야 하는데 웬만한 업체들은 다 브랜딩 목적이라 까다로워요. 단순히 SNS 팔로워 수로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정하는데? 보통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콘텐츠를 꾸준히 올린 사람들 중에서 고르죠. 제주도 리조트 체험단이면 여행 관련 포스팅을 많이 한 사람들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화는 여행 관련 포스팅을 거의 한 적이 없었다. 대부분 음식이나 일상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진짜 체험단이면 계약서도 써야 하고 최소 포스팅 개수나 해시태그 사용 같은 조건들이 있어요. 정혜진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느낌이 더 강해졌다. 정화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정화의 SNS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정화가 머물고 있다고 한 리조트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해당 업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체험단 이벤트가 없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다른 SNS 계정에도 체험단 모집 공고가 전혀 없었다. 이상했다. 나는 정화가 받았다는 당첨 문자를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정화 휴대폰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다. 대신 정화가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을 켜봤다. 26년 부부 생활에서 서로의 노트북을 확인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화의 노트북에는 최근 검색 기록이 남아있었다. 제주도 럭셔리 리조트, 제주도 5성급 호텔, 제주도 여행 코스 같은 검색어들이 보였다. 체험단에 당첨됐다면 굳이 이런 검색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더 충격적인 건 사진 폴더였다. 정화가 SNS에 올리지 않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뒤쪽 거울에 남성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비쳐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정화가 머물고 있다는 리조트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내가 그쪽에서 체험단으로 머물고 있는데 혹시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체험단이요? 죄송한데 저희는 현재 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을까요? 잠시 후 직원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서지연이라는 성함으로는 예약이 없으시고요. 최한석이라는 분 명의로 스위트룸 예약이 되어 있네요. 최한석,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혹시 2인 예약인가요? 네, 맞습니다. 2인 예약으로 되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화는 분명히 체험단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한석이라는 남자 명의로 2인 예약이 되어 있었다. 26년 동안 정화를 믿어왔는데 이제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오후 정화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스파도 받고 맛있는 저녁도 먹었다고 했다. 사진도 몇 장 보내왔다.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다. 저녁에 하늘이와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복잡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다. 나는 하늘이에게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 엄마 여행 이야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체험단이라면서 관련 업체 멘션도 없고 해시태그도 없고 역시 25살 아들이다. SNS 세대답게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챘다. 그리고 아까 엄마가 올린 사진 보니까 수영장에서 찍은 건데 백미러에 남자 실루엣이 비쳐 있어요. 나는 놀라서 하늘이를 봤다.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6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6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행복한 척 문자를 보내고 있는 정화에게 이제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됐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정화 여행 셋째 날.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6년 동안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 먼저 정화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제주도 항공료 결제 내역이 없었다. 체험단이라면서 항공료를 직접 결제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대신 지난달 말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용 속옷과 원피스를 구매한 내역이 있었다. 평소보다 비싼 브랜드 제품들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동료 정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여행업계에서 10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진아, 내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나는 정화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가짜 체험단, 다른 사람 명의 예약, 항공료 미결제까지. 성진아, 이거 완전히 개인 여행이야. 체험단이 아니라. 정혜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떻게 확신해? 첫째, 진짜 체험단이면 사전에 계약서를 써야 해. 포스팅 의무 조건이나 브랜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말이야. 둘째, 항공료를 업체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나중에 정산해주는 게 보통이거든. 정혜진이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체험단은 절대 다른 사람 명의로 예약하지 않아. 세금 문제도 있고 계약상 본인 확인이 필수거든. 나는 정혜진의 말을 들으며 확신이 섰다. 정화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럼 이 최한석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한 거네? 맞아. 아마 여행업계 관련 일을 하거나 했던 사람일 거야. 이런 가짜 이벤트를 만들어서 기혼 여성들을 유혹하는 수법이 있거든. 정혜진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아내가 그런 수법에 당한 거였다. 성진아, 미안한데 이거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어. 오후에 나는 인터넷에서 최한석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다. 다행히 흔한 이름이 아니어서 몇 개의 결과가 나왔다. 그 중에서 나이대가 맞는 사람을 찾아보니 여행 관련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맞춤형 여행 기획, 프리미엄 여행, 패키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참단이나 이벤트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SNS였다. 최근 몇 달간 여러 명의 중년 여성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고급 리조트, 럭셔리 레스토랑,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여성들. 그 여성들의 SNS를 하나씩 확인해 보니 모두 체험단 당첨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화와 똑같은 수법이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는 체계적으로 기혼 여성들을 속여서 불륜 관계로 유도하는 전문가였다. 정화는 그런 남자의 먹이가 된 것이었다. 저녁에 하늘이와 함께 이 사실들을 정리했다. 아들은 이미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아빠,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요. 맞아. 체계적으로 계획된 사기야. 그럼 엄마도 피해자인 거네요? 하늘이의 질문에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정화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6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것도 사실이었다.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이런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특히 아직도 행복한 척 연락을 보내오는 것이 가장 화가 났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이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봐야지. 그리고 그 남자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해. 나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정화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내일이면 여행이 끝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했다. 문자를 읽으며 주먹이 꽉 쥐어졌다. 26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니.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다. 내일 정화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정화의 노트북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다. 최한석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SNS에 올리지 않은 사진들, 여행 관련 검색 기록들까지 모든 것을 USB에 저장했다. 특히 침대 셀카에서 발견한 남자 실루엣은 확대해서 별도로 저장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필요할 증거였다. 26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아마도 그동안 쌓인 직장 경험과 신중한 성격이 도움이 된 것 같았다. 내일 정화가 돌아오면 모든 걸 끝낼 예정이었다. 26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후회는 없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 수는 없었다. 정화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3박 4일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USB에 저장해뒀다. 최한석과의 사진들, 호텔 예약 확인서, SNS 메시지 캡처까지 모든 것이 준비됐다.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정화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다. 표정이 밝았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화사한 모습이었다. 여보, 나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인사였다. 마치 정말로 체험단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어떻게 다녀왔어?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26년 동안 길러진 습관적인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다. 정말 좋았어. 리조트도 최고였고 음식도 맛있었고 다른 체험단 분들도 정말 친절하셨어. 정화는 신이 나서 여행 이야기를 계속했다. 스파받은 이야기, 맛있는 음식 이야기, 아름다운 바다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들으니 더욱 화가 났다. 그래, 잘 됐네. 나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그런데 정화야, 앉아서 이것 좀 봐. 정화가 서류 봉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야? 내가 다녀온 여행에 대한 자료야.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화면을 켰다. 첫 번째로 보여준 건 호텔 예약 확인서였다. 이건 내가 머물렀다는 리조트에서 받은 거야. 예약자, 이름 봐. 화면에 최한석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정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건 어떻게 2인 예약으로 되어 있어. 체험단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보여줬다. 정화가 SNS에 올리지 않은 사진들, 침대에서 찍은 셀카에 비친 남자 실루엣, 최한석의 SNS에 올라온 다른 여성들과의 사진들까지. 이 남자는 체계적으로 기혼 여성들을 속여서 가짜 체험단으로 여행을 보내는 사기꾼이야. 너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여러 명 있어. 정화는 점점 더 작아졌다. 처음에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26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다. 26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체험단이라고? 당첨됐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체험단인 줄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어? 언제부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계속한 거야?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도 첫날부터 알았을 것이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늘이가 들어왔다. 휴가를 연장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던 아들이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하늘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화가 아들에게 사과했지만 하늘이는 냉담한 표정이었다. 엄마, 제가 이미 다 봤어요. 그 남자 SNS도 확인했고요. 너까지 26년 동안 성실하게 사신 아빠를 이렇게 속이시면 안 되죠. 하늘이의 말에 정화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25살 아들에게까지 실망을 받은 것이다. 나는 서류 봉투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건 변호사 상담 예약서야. 내일 오전에 상담받기로 했어. 변호사? 무슨 이혼 소송이야. 그리고 그 최한석이라는 남자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정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2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었어. 그런데 내가 나를 배신했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화가 나는 건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행 기간 내내 행복한 척 문자 보내면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26년이 돌아와? 내가 그동안 바보였다는 사실이 바뀌어? 정화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해서 나가.
이혼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거야.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결론은 변하지 않아. 하늘이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아빠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빠 편에 설게요. 아들의 지지에 가슴이 뭉클했다. 적어도 하늘이는 내 편이었다. 그날 밤 정화는 친정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친정에서도 정화를 크게 꾸짖었다는 소리가 들렸다. 26년간 믿음직한 사위였던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것에 대해 나는 변호사와 통화해서 내일 상담 일정을 확정했다. 모든 증거 자료도 준비됐고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최한석의 신상 정보도 확보했다. 26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 수는 없었다. 정화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잤다. 침실에 들어올 면목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26년간 지켜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변호사는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다. 이 정도 증거면 99% 승소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사기 행위까지 입증되니까